안녕하십니까. 신한노무인의 김명식 노무사입니다. 예, 여러분들 지난주에는 포괄 임금제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그것만큼 또 중요한 이슈인 주 52시간제에 맞는 임금 형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근로시간 관리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주 52시간이 뭐 어떤 걸 얘기하죠? 예,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죠. 주 52시간을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분들 52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40시간 근로에다가 시간의 근로도 마찬가지로 12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합치면은 40 더하기 12 해서 52시간. 요걸 바로 주 52시간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저한테 또 반문을 하시겠죠? 예전에도 똑같이 12시간 제한이 있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예전에도 똑같이 12시간 제한이 있었지만 예전에는 연장 근로에 대한 부분 자체가 12시간 제한이었고 휴일 근로는 별도로 규정이 없어서 휴일에 대한 근로에 있어서 어떤 회사는 토요일을 휴일로 보는 회사는 68시간까지 가능을 했었고요. 다음에 토요일을 휴일로 보지 않는 회사에서는 60시간까지 가능했던 부분 자체가 올해 7월 1일부터 해서 300일 이상 기업에서는 52시간제 어떤 적용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근로시간을 52시간을 적용받게 되다 보니 여러분들 실제로 다양한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근로시간제의 어떤 이슈가 굉장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예.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있고요. 다음에 재량 근로시간제가 있고 또 오늘 설명드릴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첫 번째,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뭘 선택적 근로시간제라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의무적으로 한 근로시간제는 두고 출퇴근의 시간에 대한 걸 근로자의 선택에 맡기는 그런 근로시간제를 선택적 근로시간제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재량 근로시간제를 어떤 걸 재량 근로시간제라고 하죠? 예. 그렇죠. 여러분들 연구 업무나 디자인 업무나 IT 업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시간에 대해서 창의적인 어떤 이런 아이디어가 되거나 이런 업무에 해당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재량적으로 어떤 근로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재량 근로시간제라고 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가 있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지금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다양한 여러 가지 이슈에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회사에 어떤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가장 크게 또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에 되는 걸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크게 보시면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있습니다. 자, 2주 단위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어떤 주에는 쭉 해가지고 48시간까지 근로를 하고요. 또 어떤 주는 32시간까지 근로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 이 두 주의 평균을 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48 더하기 32 나누기 2 하면 계산 잘 하시죠? 어떻게 됩니까? 40시간이 돼요. 자, 어떤 주와 어떤 주인데 평균을 했을 때 40시간이 됐을 때 요 48시간으로 정했던 근로시간에 해당되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40시간이 넘어간다고 해도 그렇죠? 48시간까지는 어떻게 한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시간의 근로수당 걸로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 40시간 넘어갔을 경우에는 50%의 가산수당을 준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48시간까지 정했다라고 한다면 48시간까지는 50%의 가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48시간이 넘었을 때 50% 적용을 받는 거지 48시간까지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32시간으로 정한 주에서는 어떻게 되죠? 32시간으로 정한 주에서는 32시간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40시간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33시간부터는 50% 가산이 붙습니다. 그래서 두 주의 평균을 해서 40시간 했을 때 이렇게 적용하는 게 이게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3개월 단위, 여긴 주 단위가 되고요. 이건 월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월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달, 세 달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어떤 달은 52시간까지 정하고 어떤 달은 40, 어떤 달은 28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자, 52, 40, 28. 요걸 다 평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계산을 다 해서 평균하게 되면 똑같이 이것도 평균하면 40시간이 되죠. 그래서 3개월의 어떤 정한 근로시간을 전체 평균했을 때 40시간일 때 이렇게 정했다라고 하면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52시간까지 정했기 때문에 40시간이 넘어가는 시간대라고 하더라도 52시간까지는 50% 가산을 해준다 안 해준다? 해주지 않는다. 대신 52시간을 넘어갔을 경우에는 50%의 가산을 해주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마찬가지 논리를 통해서 하게 되면 28시간까지로 정했던 달에 대해서는 그렇죠? 이 28시간까지만 적용이 되고 28시간을 넘어가는 29시간이나 3시간 이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50% 가산이 됩니다. 자, 요 개념 자체 제가 요 적었던 48, 52 그냥 적은 게 아니고요. 요게 바로 여러분들 2주 단위로 정하든 3개월 단위로 정하든 가장 현재까지 상한선이 되는 그렇죠? 정했을 때 48시간까지 정할 수 있고 52시간까지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회사가 정한다? 52시간까지니까 3개월 정했다. 50, 40, 30 이렇게 정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럼 평균하면 40시간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개념 자체를 이해했다고 한다면 실제로 조금 더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되냐라고 보면 52시간으로 정하는 회사에서는 어떻게 되죠? 여기에다가 우리 12시간 시간의 근로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64시간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주 단위로 정했다. 42 더하기 12 하면 60시간까지 시간의 근로가 가능한 개념이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더 40시간, 주 52시간제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굉장히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회사에서는 이걸 적용할 수 있는 예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회사에서 이걸 적용할 수 있을까? 2주 단위라고 했을 때는 어떻죠? 그렇죠. 토요 격주 휴무를 하는 데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A조 하면 어떻죠? 48, 32. B조 하면 32, 48.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도 가능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3개월 단위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름의 어떤 빙수 업체 같은 경우 언제 바쁩니까? 여름에 많이 바쁘죠? 또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학교하고 관련되어 있는 회사 어떤 그런 업체들은 어떻습니까? 학교 중에 많이 바쁘고 다음에 방학 때는 많이 업무가 덜하죠. 그래서 어떤 근로시간에 대해서 성수기와 비수기로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 이런 업체에서 요 근로시간을 가지고 적용하는 부분을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적용하는 부분에서 2주 단위의 근로시간제는 여러분들 취업규칙의 개정이 필요하고요. 3개월 단위의 탄핵적 근로시간제는 여러분들 취업규칙의 변경까지는 아니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 적용을 하셔가지고 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부분을 활용해서 주 52시간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하나의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떻든 정부에서 요 3개월을 가지고 6개월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는 입장이라 가지고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가지고 52시간제 한계에 있는 부분 자체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근로시간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예, 여러분들의 업무에 많이 도움되는 게 제 보람입니다. 예, 지금까지 신한노무법인의 김영식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